스마트 리딩 클럽입니다.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시장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저점은 714포인트 부근 좀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좀 추세는 좀 상당히 좀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돌입을 하게 됐고, 이 지금 반등이 계속 연일해서 계속해서 양봉이 나올 것인지, 아니면 지금 770포인트 부분 좀 안착을 했으니까 한번 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월달에도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FOMC 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지수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도 일단 기술적 반등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일단 바닥으로 확인했다는 것이고,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다는 뜻이죠.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지닌 채로, 일단 제일 좋은 그림을 그려봐야 박스권에 갇힌 행보장 또는 진짜 천천히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좀 만들어질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지수 움직임을 보면은, 자, 이게 오늘 움직임이죠. 오늘 움직임이랑 이 오늘 환율 움직임인데, 환율이랑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환율에 대해서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데, 지금 그걸 생각해 보면은 환율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, 좀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좀 뉴스, 뭐 딱히 뭐 새로운 뉴스 아닌데, 뭐 로봇, 대기업들 미래 먹거리 로봇 개발 불꽃 튀는 경쟁이다.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. 저 그거 보면서 진짜로 이제 좀 실생활에서 좀 로봇을 좀 많이 쓰겠구나, 로봇이 좀 인간을 대체할 만한 그런 사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로봇 개발 불꽃 튀는 경쟁이다. 그리고 네이버 로보틱스 기술 스타트업 두 곳에 후속 투자 실시한다. 좀 그런 식으로 또 뉴스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원전 세일즈 나선 이창양 산업장관 체코 폴란드로 첫 출장 갔다고 합니다. 자, 이거는 저번 주부터 뉴스가 있었던 건데, 제가 저번 주 금요일하고 주말에 영상을 좀 못 찍게 돼가지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데, 28일, 29일 체코를 방문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찾아서 산업 에너지 분야의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미팅이 있고,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좀 호재성 뉴스를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면서 양자회담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양자 정상회담만 9차례가 있고, 핀란드와의 정상회담으로 시작한다. 체코와 만남에서 원전 수출 논의를 하고, 그다음에 일본 과거사 문제 기시다와는 만남이 불발됐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나토 관련해서 또 대북 관련 새로운 뉴스 나오는지, 그다음에 스페인 관련해서는 또 디지털, 뭐 청정 에너지, 대한 투자 세일즈 뭐 이런 것 좀 관련돼 있고, 제일 좀 중요시해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디지털이랑 좀 원자력 발전,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쪽까지 보면 될 것 같네요. 신재생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, 관련 윤석열 대통령 나토 참여해가지고 좀 좋은 뉴스 또는 뭐 다른 뭐 개별 뉴스 나오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나토서 세일즈 외교, 폴란드엔 방산, 네덜란드 체코와는 원전을 논의한다. 그리고 K2 전차 폴란드 K2 전차 구매 관심이 있는데, 관련해가지고 또 방산주 좀 보면 될 것 같죠. 그리고 원전 육성 매진하는 윤정부 태양광 풍력업체는 파산 위기다,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 있네요. 근데 신재생 관련해서 좀 지금 원전에 아무래도 좀 힘을 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힘이 약해질 수 있는데, 그래도 여러 기업체에서 신재생 관련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고,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우리가 석유 또는 화석 연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재생 테마는
1년에 한 번씩은 좀 시세를 한 번씩 좀 크게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시세 주고 좀 죽었다가 시세 주고 좀 죽였다가 아니면 또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우상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자 오늘 좀 보게 되면은 SDN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. 이런 자리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좀 지수 영향 받으면서 또 괜찮게 또 오늘 SDN 좀 시세를 줬었고, 저 오늘 휴링 로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휴링 로봇. 왜냐면 휴링 로봇은 최근에 로봇 관련주 해서 좀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휴링 로봇은 요런 자리 3,000원 부근 되게 괜찮아 보인다. 짧게 스윙으로 가져가도 괜찮아 보인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딱 오늘 기술적 반등, 시장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었죠.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휴림 로봇 오전부터 오늘 좀 시원하게 수급 들어왔다가 또 장막판에 또 들어 올려줬죠.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전 고점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자리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. 그리고 또 돌파 후에 또 지지가 나옵니다. 이런 데가 또 매수 타점이고요. 그리고 얘가 수급이 들어오고 오전에 막 저점을 계속 만들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저 옆으로 기어주는 모습을 만들어줬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옆으로 좀 기어가는 모습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후에 한 번 더 수급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나,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태양광하고 원전이 오늘도 괜찮은 또 움직임을 보여줬어요. 우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열리자마자 장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 줬고요.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은 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이런 자리죠. 6만원 이런 자리에서 오늘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왔는데, 자, 원전 관련주에서 한전 기술은 보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한전 기술은 좀 패스했습니다. 한전 기술도 좀 괜찮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, 일단은 올라가더라도 7만원 부근에서 저항을 한번 받겠죠. 그래서 7만원 부근 좀 뚫어주고, 얘도 앞에 요런데 매물대가 좀 쌓여있기 때문에 좀 매물대를 좀 잡아먹고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,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원전 관련주 한신기계죠. 한신기계랑 좀 보성 파워텍이 저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좀 올라가기 좀 쉬워 보입니다. 왜냐하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좀 작을 뿐더러 앞에 매물대가 또 많은 편이 아니에요. 좀 매물대가 이렇게 좀 두 덩어리, 최대 좀 크게 좀 두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이랑 한신기가 좀 올라가기 쉽지 않나. 그리고 보성 파워텍도 이런 6,000원 자리 좀 뚫어주면은 또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한신기계도 마찬가지로 앞에 매물대가 좀 두터운 편 아니에요. 요런데 매물대 좀 있는 부분에서 좀 괜찮은 기술적 반등 나왔고, 요런 매물대 두 군데 좀 잡아먹으면은 얘도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내일 KG그룹 마감날이죠. 인수 이양서. 그래서 오늘 또 그 기대감에 또 한번 오를 것 같아서 오늘 KG ETS도 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해도 장마감 때까지 또 괜찮게 또 움직여 주었습니다. 그래서 KG ETS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매수타점, 매도타점 같은 경우는 없고 그냥 뭐 시장의 흐름에 좀 맡기는 좀 그런 매매였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보고 있던 OCI, SDN이랑 맨날 같이 보고 있죠.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올려진 좀 몰랐습니다.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샀다가 좀 밑으로 많이 빠지길래 좀 손절을 좀 했는데 결국엔 오후장에 들어서 좀 올려주더라고요. 자,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로봇주들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, 스맥이 오늘 또 괜찮은 움직임 보여줬죠. 스맥은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좀 괜찮게 움직인다. 그리고 스맥 같은 경우에도
딱 차트를 딱 보면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죠.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움직임입니다.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실리진 않았어요. 그러면서 옆으로 기어가다가 또 거래량 실리면서 한번 또 슈팅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3,000원 부근 오늘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죠. 그리고 로보티즈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 형성을 해주고 좀 반등 구간 들어왔는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씩 모아도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형 관련해서는 뭐 서한기계공업, 서현 탄메탈,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좀 투매가 나오고 더 이상 빠지지 않았죠. 그러면서 이런 자리 시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모멘텀 살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. 도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. 이런 시가 부근 좀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이탈한 거죠. 그리고 다시 빠르게 회복해주면서 도화 엔지니어링도 좀 빠르게 충분히 우상할 모멘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서한기계공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살짝 좀 저는 좀 꼬여 있는 상태로 좀 보거든요.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긴 한데 좀 등락률이 좀 상당히 좀 넓은 편이죠. 그래서 얘도 좀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서현 탄메탈, 도화 엔지니어링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. 자, 식량 관련주는 계속해서 봐야 되고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 계속해서 식량값 올라오고 있고 원자재값 올라오기 때문에 식량 관련해서는 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. 그 중에서 뭐 하나 좀 짚고 가자면은 한일사료 좀 보도록 할게요.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소폭 상승하게 했는데 지금 차트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. 근데도 보면은 요런 장대 양봉자리 또 시가는 또 잘 안 깨고 또 잘 버텨주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한리사료도 차트상으로는 좀 저점 높이면서 또 괜찮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얘도 한번 슈팅을 좀 크게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. 폐배터리도 그 시장 확대 이런 뉴스 붙여주면서 좀 좋은 뉴스 나오고 있는데 NPC도 좀 틈에 나오고 나서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. 그래서 앞에 이런 매물대가 있고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가 있죠. 그리고 이런 근데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만원대 또 다시 뚫어주면서 또 괜찮은 움직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8,000원 부근에 조금씩 사서 모아도 좀 괜찮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. 내 하루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괜찮은 수익률 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계속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때는 개별주 움직임이 강하도록 하니 개별주 재료 좀 잘 살펴보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